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3일 목요일입니다. 클로징 벨 라이브 시작할게요. 홍선입니다. 자, 오늘 시장 괜찮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주목하고 있던 새벽에 구글, 알파벳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실적 발표 잘 나왔는데 그래도 요즘은 실적이 잘 나와도 시장이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기 때문에 약간은 걱정되는 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코스피 현재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오후 2시 27분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마감까지 10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 지수 잠깐 확인해 볼게요. 코스피 4.16% 현재 상승하면서 7,080선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7,100선을 회복하기도 했었죠. 7,108선까지도 회복하기도 했던 코스피 4.16% 현재 상승 7,080선이고요. 코스닥은 더 강하게 올라가죠. 5.17% 상승하면서 789선 위치에 있는 상황입니다. 788선이 고점이었는데 마감으로 갈수록 지금 고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코스닥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들어오는데 외국인의 매수세가 훨씬 강력합니다. 2조 4천억 원 넘는 순매수세 지금 확인이 되는데요. 외국인 매수는 지금 4거래일 연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 코스닥에서도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 확인되고요. 양시장에서 개인은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날라온 환율은 1,466원까지 오늘 11원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 또 포착이 됩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반가운 건 상승 종목 수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코스피에서 지금 하락 종목 수가 채 80개가 되지 않습니다. 74개 하락하고요. 나머지 827개 종목이 상승, 코스닥에서도 1,410개 종목이 넘는 종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 포착이 되네요. 자, 시장 오늘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앞으로 우리는 어떤 중심을 잡아가야 되는 건지 두 분과 함께 할게요.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열 센터장님과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님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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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김장열 센터장님 잠깐 숨 돌릴 시간. 괜찮습니다. 네, 편하시네. 괜찮으세요? 네네네. 네, 그러면 먼저 또 발언권 드리도록 하죠. 센터장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어저께 유지경 세상을 맞이하신 대부분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유지경. 그나마 네. 그 알파벳의 안도를 할 수 있는 캐펙스 증가 이걸 시발점을 해갖고 반등을 했죠. 그래서 다행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많은 섹터들이 낙폭 과대 내지는 선 조정 받은 종목들이 대거 많이 올랐어요. 특히 점심 이후로 해갖고 우리가 흔히 아는 변압기가 많이 올랐고 조선도 올랐고 화장품도 됐지만 변압기 조선 그 다음에 막판에는 에너지 2차 전지 해가지고 낙폭 과대 일단은 그리고 이제 캐펙스를 해서 투자 안 되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모든 AI 데이터 센터 관련되는 거 가보자라고 해가지고 삼성 하이닉스도 올랐습니다만은 좀 아쉬운 게 없진 않아요. 어제 빠진 거 대비했을 때는 그래도 골고루 퍼졌기 때문에 장 전반적으로는 오늘은 많이 해피하지 않았을 많이는 아니 어느 정도 해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를 요지경이라고 표현해 주셨고 어제 클로징에 어제는 출연을 안 해주셨는데 그쵸 어제는 조금 당황스러운 지수 흐름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해피한 확산되는 흐름이 있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은 좀 무난하게 걱정을 좀 했던 부분은 뭐냐면 오후장 들어서 이제 다들 똑같은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오후장 들어 또 빼는 거 아니야? 맞아요. 이런 고민이 좀 있었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걸리는 게 미국 국채 금리도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거의 이제 지난번 고점 부분까지 다 갔거든요. 거기에 또 이제 유가도 지금 88불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부분들이 또 시장을 또 누르려고 맘먹으면 또 그런 걸로 누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어제 다행이었던 거는 어제도 일부 로봇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테마군들이 좀 잘 살아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지금 이슈를 받으면 올라갔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알테오젠이 오늘 14%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여기도 지금 유럽에서 특허 침해 관련돼서 이제 내 특허를 침해했다. 이제 한마디로 머크가 나랑 비슷한 특허를 가지고 있는 SC제형 그 알테오젠 거 써가지고 판매하는 거를 막아달라라고 이제 할로자임이 여기저기다 막 쑤시고 다니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소송을 내고 있는데 네. 제가 표현이 좀 거칠어서 그래서 하여간 그러고 있는데 독일에서 한번 손을 들어줬어요. 이제 가처분을 인용했다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판매 금지 가처분 소송을 내는 거예요. 네. 판매를 일단은 이게
침해했을지 모르니까 일단은 중지. 가라로 처분해달라. 아. 일단 정지해달라 이런 네네네. 거거든요. 가처분이라는 게. 네. 근데 이제 이번에 네덜란드 헤이그 재판소가에서는 덴마크랑 노르웨이 쪽인가 뭐 그쪽에서 팔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또 걸었죠. 예, 가처분 해달라고 판매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기각. 근데 얼마 전에 영국에서도 기각. 기각. 예, 그래서 헛소리 하지 마라. 예, 아무 뭐 그럴 만한 실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이슈가 나와도 영국에서 기각됐을 때는 반응도 안 하던 알테오젠이 또 이제 오늘은 반응을 좀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호재에 반응을 해준다는 게 중요해요. 어제 제가 로봇주들이 그 뭐 원래 알던 거 아니야? RX 팀 이름만 멋지게 줘가지고 삼성전자. 네, 로보틱스 익스피리언스 뭐 이렇게 하면 뭐 좀 그 거창한 건가? 그리고 갑자기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작은 호재에도 예민하게 반응을 했고 오늘 서클이 또 우리나라 와가지고 뭐 카카오랑 업무 협약도 맺고 그다음에 어디 참가해가지고 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것들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얘기도 좀 하고 STO 관련된 기업들도 올라가고 오늘 아침에 왜 갑자기 뜬금없이 갤럭시와 머니트리 뭐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나 봤더니 그런 호재에 또 반응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좀 바닥권에 이제 어떻게 보면 널브러져 있는 종목들이 이제 한 번씩은 벌떡벌떡 일어나는 부활의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인투셀 같은 경우도 아주 작은 이벤트, 이 회사로서는 큰 이벤트긴 하지만 계약 규모도 잘 모르고 삼성 에피스 홀딩스가 원래 하려던 건데 한다 그러니까 반응을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 회사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먼저 올라오고 나머지가 쫓아올 거라는 기대보다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속도 조절을 하면서 나머지들을 끌어올리는 우리가 바랬던. 예. 왜냐하면 이게 지금 뭐 거의 대부분 종목이 고점 대비 50% 이상 빠진 그렇죠. 종목들이 많죠. 코스닥이나 맞습니다. 심지어 코스피 주요 종목들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오늘 조방원부터 시작해서 아까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신 전력기기 거기에다가 이제 코스닥의 주요 종목인 뭐 바이오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BM까지 어제 에코프로 BM이 또 이제 블랙락에 지분 투자했다는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안 움직였거든요. 5% 넘었다는 것. 이것도 이제 뒤늦게 반영을 좀 시키는 모습이고 뭐 하여간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오늘은 모멘텀대로 받는 그러면 분위기가 조금 이제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이제 해보는 거죠. 이제 이러다가 또 며칠 지나서 또 안 그러면 또 그럴 수 있는데 일단 시작을 좀 어제부터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이 호재에 반영하고 있다. 호재를 반영하고 있다. 반응하고 있다는 게 좀 의의가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해주셨는데 수급적으로도 외국인과 개인의 수급이 지금 계속 엇갈리는데 외국인 매수가 4거래일 연속 들어오고 오늘도 장 초반부터 들어오더라고요. 이것도 좀 의미가 있는 건가요? 매수. 그렇죠. 쪽으로. 일단은 네. 이제 몇 번 말씀드렸는데 8,000포인트 정도까지 올라갈 정도까지는 외국인들이 좀 끌어올려줘야 되는 시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매수 주체가 기관은 조금 유동성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 기관이 많이 팔아서 뭐 빠졌다 이런 이제 그런 텔레그램이 많이 돌던데 기관이 판 게 아니라 개인들이 ETF 판 거예요. 어제는 사실은 금융투자. 예, 금융투자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근데 개인들은 오늘 여전히 뭐 그 선물 뭐 코스닥 코스피 거래할 거 다 할 거 없이 다 팔았고 외국인들은 지금 현재는 선물을 매도로 전환했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매도로 전환했는데 왜 선물이 안 빠지냐? 네. 기관이 적극적으로 샀어요. 아. 그러면 이제 이건 무슨 말이냐면 기관이 사면서 외국인들이 대놓고 파는. 그러니까 기관이 이제 외국인들이 아래로 던지면서 판 게 아니라 기관이 쳐 올린 거죠. 위로 사면서 외국인의 물량을 잡아먹은 형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외인들은 지금 어떻게 보냐 시간별로 보면은 지금 요거를 한번 네. 보여드릴게요. 화면 같이 볼까요? 네. 외국인들은 2조 4천억을 샀죠. 현물. 선물을 2조 4천억을. 예. 거의 뭐 쉬지 않고 샀어요. 근데 이게 안타깝게 개인의 물량을 그대로 가져간 겁니다. 데칼코만이죠, 완전히. 그러네요. 예, 어제부터 그래요. 예. 그럼 기관은 당연히 중립이겠죠. 뉴트럴. 삼지창 나왔습니다. 예. 오, 저렇게 손지창 아니고 삼지창. 예. 오늘은 뭐 시장 올랐으니까 이런 농담도 그런 농담도 좀 네. 해주고. 예. 썰렁하니까 하지 말라고 주변에서 많이 그러던데. 선물은 어제와 비슷한 금액을 팔았죠. 어제보다 조금 더 팔았네요.
어제 400 몇 억 팔았는데 오늘은 700억대 매도가 나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던졌어요. 어제 같으면 이렇게 던지면 빠졌죠. 네. 개인을 지우고 보시면 이렇게 던지고 있어요. 무섭게 던졌죠. 뭐 거의 순간적으로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앉아서 스탠바이 하고 있는 동안에 얼마를 팔았냐면 4천억을 팔았습니다. 아, 거의 뭐 한 10분, 15분 그 사이. 4,500억 가까이 팔았어요. 와. 예. 근데 그걸 누가 받아준 거냐면 받아준 게 아니라 기관이 사서 올리면서 그런 거죠. 이건 또 네. 기관을 넣어볼게요. 네, 이렇게 여기 기관과 데칼코만이죠. 네, 그래서 현물은 개인과 개인의 물량을 외국인이 사갖고 왔고 오늘은 선물은 기관과 외국인이 서로 이제 반대되는 여기 또 개인이 아마 루트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했다. 지금 기관들이 갑자기 위로 막 사고 있어요. 진짜 크로스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사냐면 투신권에서 많이 사고 있다. 그렇습니다. 투신. 네. 투신권에서 마지막에 막 사고 있습니다. 투신의 최근에 수급도 좀 좌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금융 투자 네, 증권사 쪽에서도 지금 선물은 팔다가 쫙 사고 있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개인과 외국인의 엇갈린 수급 이런 부분도 좀 분석을 해봤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오늘은 의미가 센터장님 네네. 3전 닉스로만 몰린 게 아니라 그렇죠. 진짜 보니까 좀 고루고루. 커졌죠. 맞습니다. 골고루 이것도 좀 의미가 있는 국면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건가 아니면 네네. 워낙에 뭐 어제 효지경이라는 표현도 써주셨는데 워낙에 좀 시장에 아직은 믿음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것도 반짝 이렇게 워낙에 저가인 종목들이 많아서 반짝하는 거 아니야라는 불안감이 있기도 있지만 네네. 어쨌든 긍정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긍정적입니다. 네, 긍정적이에요. 당연하죠. 삼성하이닉스가 빠지면서 간 게 아니고 네. 올라가는데 더 많이 빠진 거 선조정 받은 섹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저께 되돌렸습니다만 오늘은 아까 말한 것처럼 알파벳 등에 없고 어느 정도로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비춰주니까 어디서 낙폭가 대한 걸 먹어서 빨리 이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왜 코스피 자체가 7,500, 8,000을 빨리 간다고 자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좀 골고루 분산해서 하는 것이 믹스를 좀 포트를 하는 것이 안전하겠다는 생각이 동시에 사람들이 갖게 되는 거죠. 물론 그거 이유는 하이닉스가 오늘 오르고 삼성도 올랐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아침에 초반보다는 조금 이게 벽 아닌 벽 같은 걸 느끼면서 지금 흘러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 4%.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다른 데서 기회를 찾는 건데 딱 보니까 많은 거죠. 오늘도 뭐 조선 어저께인가 누가 나와서 또 정책 당국자가 8월 날인가 뭔가 미국하고 첫 번째 투자하는 거 그거 나타날 수 있다. 사무소를 워싱턴 DC에다 열었다고 네네네. 연다 뭐 그러죠. 그런 코멘트도 있잖아요. 타이밍이 되니까 그런 거고 실적도 나쁘지 않으니까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그 뭐 알파벳이 투자를 증가시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요. 증가시켰는데 당연히 증가시켜야 되고요. 말씀드렸지만 증가 안 시키면 진짜 헬이었어요. 지옥이 나올 뻔했는데 뭐 사실은 대부분이 그래도 증가시킬 거야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딱 그 정도 증가시켜줬어요. 네. 잠깐 볼까요? 그건 네네. 아마 가장 중요한 전제이기 때문에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왜 더 가지 않았을까 덜 갔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7, 8% 가야 되는데 요즘 도파민 때문에 3, 4% 가면 안 오른 것 같잖아요. 그 차이를 요거 갖고 후행적으로 제가 오전에 안 나오니까 후행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 한번 볼게요. 네. 네. 오늘 알파벳에서 가장 중요한 그 수치나 카멘트는 저는 세 가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82%, 8%, 상당히 무슨 선문답? 그게 아니고요. 너무 많은 자료가 있으니까 키워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다 보셔봐야 그 헷갈리기만 해요. 얘네들 뭐죠? 얘네들이 검색 잘하고 뭐 하는 거 우리 중요하지 않고 클라우드.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어땠어? 성장률이 82% 성장했대. 그런데 지난 분기에도 60% 넘게 성장했거든요. 성장 가속이 되네? 그러면 알파벳이 주가가 한 3% 올라야 되는데 뭐 아까 4%까지 빠르다가 2% 올라가고 맞아요. 마이크론이 좀 올라가긴 했는데 완벽하게 물론 본장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뭐 뜨뜨리 ADR도 지나게. 빠졌는데 뭐 올라가려다가 말고 뭐 됐을까? 이 82% 성장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네. 그런데 제가 약간 딴지를 걸어볼게요. 80% 성장했는데 그 나온 수치 있잖아요. 그 수치가 원래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8에서 10% 더 많은 거예요. 그죠. 더 잘 나온 거다. 네. 그러니까 8에서 10%잘 나왔으니까 우리 다 주가는 올라가야 돼요. 네. 근데 8에서 10% 잘해서 어떤 액션을 취했어요?
어떤 액션을? 액션? 투자를 조금 늘렸죠. 그게 2천억 달러인가 했잖아요. 그 늘린 거가 3개월 전보다 늘린 그 율이 3개월 전보다 올해 투자가 8% 늘렸어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 투자는 자기네 버는 만큼. 그치 비즈니스 나가는 것만큼만 하는 거예요. 딱 번만큼. 그런데 늘린다. 3개월 동안에 지금 코스트가 늘어났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늘었죠. 그러니까 이 정도가 안 늘어나면은 총 규모가 줄어드는 거죠. 큰일 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을 정도로 나온 거고 네. 주가가 올라간 거는 너무 많이 과하게 음. 빠졌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였고 아쉬운 건 어저께 빼지 말았으면 어디로 좋았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 이게 상당이란 말을 썼는데 27년도. 네. 상당히가 뭐 영어를 안 쓸게요. 무슨 영어 뉘앙스가 달라서 정확히 뭘 썼는지 모르지만 상당이라는 표현을 번역을 했더라고요. 상당히 내년도 투자를 증가시키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건 엄청 좋은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사실은 시간외에서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 ADR이 생각보다 처음에는 반응이 아주 셌어요. 4%씩 올라갔다고. 근데 막판에 한 1, 2% 정도로 내려앉았거든요. 이거에 대한 해석을 참 머리 좋은 사람이 많아서 오늘 본장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오늘 본장에 4-5% 올라오면 좋은데 그게 뭐 한 2-3%밖에 안 올라면은 요거의 해석을 어떻게 한다 하면은 이런 얘기죠. 알파벳이 빠졌잖아요. 마이너스 3%에서 2%. 야, 캐펙스 투자하는 거 좋아. 상당히 한다며. 그런데 프리 캐시플로우, 잉여 없어요. 현금 흐름, 영업으로 들어오는 현금 흐름은 좋아. 그렇죠? 비즈니스 잘 되니까. 근데 유보금이 없는 거죠. 근데 캐펙스를 많이 하다 보니까 프리 캐시플로우,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돼 버렸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주가가 알파벳이 조금이나마 빠진 거고. 어. 그러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엄청 증가되는 건 무슨 수를 하는데? 뭐 요거 잘 성장하는 건 당연히 돼야 되겠지만 그 속도감보다 더 빨리 성장한다는 거야 뭐야라고 하니까 자본 조달은 부채를 하겠다. 유상증자를 올해 했거든. 작년에 800억 불 냈했고 올해 또 850억 불 얼마 전에 했고 그러니까 내년도 투자할 때 빚져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약간 경계감을 알파벳은 갖고 있고 한 번 더 나가서 그러면 이게 잘 조달이 안 되는 상황이 오면은 순수하게 이렇게 야금야금 오르겠네? 시그니피컨트하게 오르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바로 들어오면서 그 마이크론이라는 하이닉스라든지 ADR 아니면 뭐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주식들이 시간에서 그렇게 생각보다는 많이 세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걸 딱 아는 사람들은 아침에 올라갈 때 삼성 하이닉스가 어저께 우리 토해낸 게 있기 때문에 어저께 토해낸 걸 다 말아 엎고 더 가야 되는데 이게 조금 오늘 미국장에서의 알파벳이라든지 메모리 주식을 좀 보자는 심리가 있을 수 있고 어차피 장이 좀 안정화되고 투자는 하는 거니까 투자하는 건 뭐예요? 그 주식 뭐 2배 ETF도 없고 뭐 그런 이슈 없는 게 무슨 주식이에요? 투자는 한 대잖아. AI 캐펙스 투자 한 대인데 주식 수급 때문에 신경 쓰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 뭐가 있었어요? 주가가 많이 망가진 거. 전력. 조방원, 전력, 변압기지. 전력. 변압기. 그래서 제가 네. 그 오늘 아침에 안 나와서 죄송한데 어저께 수요일은요 제가 원래 안 나오는 날이에요. 도망간 거 아니니까 네. 가끔 이상한 얘기 하지 마시고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전력설 보면 제가 그 뭐 해제는 아니고 구독자님한테 요때 좀 말씀을 드렸어요. 아 만약에 반도체가 그런 약간의 찝찝함이 조금 남아있다 하면은 그러면 소부장은 잘 안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뭐죠? 근데 AI 투자는 계속 한다며 조금씩이라도 5% 증가한다며 그러면 많이 빠진 전력을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여기 잠깐 올라가서 좋았는데 네. 이것만 된 게 아니고 때마침 LS 일렉트릭이 실적을 발표됐어요. 실적이 잘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폭발적으로 생각보다 올랐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AI 그 알파벳은 좋았지만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예전처럼 10%를 단기에 오르기에는 다른 해석을 여지가 있다 보니 그러면 많이 빠진 다른 주식을 조금 더 세이프하게 보자. 조선은 다른 얘기고 하다 보니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AI 투자 계속하면 에너지 얘기도 계속 나오는 거고 네. 그럼 에너지 얘기하면은 뭐 어저께 누가 나와서 얘기한 것 같은데 이터널 하이닉스
SK 이터닉스, 에이터닉스. 이터닉스 에이터닉스. 오늘 상한가 갔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그다음에 OCI 홀딩스. 네. 나 막판에 점심 2-3시 이후부터는 그냥 2차 전지까지 ESS 관련되는 거니까 네. 이렇게 다 뭐 1-20%가 아니고 2-30% 이렇게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드문 케이스인데 일단 많이 빠졌고 네. 그다음에 삼성 하이닉스 말고 다른 것도 좀 골고루 갈 만한 여건이 됐다는 판단이 같이 모아지면서 오후에 드라마틱하게 이쪽이 셌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글 실적 발표, 알파벳 실적 발표부터 오늘 우리 시장이 그걸 어떻게 해석했는지 센터장님의 의견 들었고요. 잠깐만 그러면 어떻게 마감됐는지 숫자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코스피가 4.4% 상승 7,096선, 7,100선 목전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은 5.2% 상승 790선으로 오늘 마무리가 되는군요. 오른 종목이 훨씬 많죠. 74개 하락, 830개가 넘는 종목이 상승했고요. 코스닥에서도 1,440개 넘는 종목 상승이고요.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에서 외국인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왔는데 외국인이 2조 5천억 원 코스피 시장에서 사준 것도 눈에 띕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잠깐만 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빨간불, 스퀘어가 파란불을 켜줬는데 그래도 대부분 이렇게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는 흐름이고요. 삼성 SDI 11%, 말씀하신 것처럼 LS 일렉이 오늘 17% 상승을 했고요. 네이버가 11% 상승, 오늘 네이버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코스닥으로 가봅니다. 오늘 상승폭이 더 좋았는데 알테오젠 시총 1등 종목 30만 원 넘기면서 14% 상승해 줬고요. 대부분이 또 빨간불을 켜는 흐름, 파마리서치의 상승폭도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 밖에도 서진 시스템 17% 상승도 좀 눈에 띄고요. 올릭스, 그리고 어제 올랐던 로봇주도 오늘까지도 흐름 이어가는 종목들 많이 눈에 띄었어요. 코롱 티슈지는 오늘까지도 하한가를 기록하는 모습도 눈에 띄네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만 보고 두 분과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사히 한 단계 알파벳의 실적 발표를 이제 넘은 거예요. 네. 네, 넘은 거고 이제부터는 뭘 봐야 되는지가 우리는 이제 좀 중요할 텐데 많이 빠졌잖아요. 예. 그렇죠. 많이 빠졌고 조정도 좀 많이 받은 상황에서 무사히 한 곱이 넘겼다. 이제부터는 뭘 봐야 되는지 뭐 그런 중심 위주로 오늘 또 움직인 상승한 섹터들 위주에서 그런 힌트를 찾아볼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선물 수급도 봐주시면 좋겠고 네. 대표님 하실 일이 많습니다. 예. 좀 할 일이 많은데 하나하나 일단 차근차근. 차근차근 보면은 네. 우리가 이제 내일 아침에 오늘 밤이죠. 이제 내일 새벽이겠죠. 인텔이 또 실적 발표하죠, 그죠? 인텔. 네, 근데 인텔이 CPU 관련된 회사니까 CPU가 잘 팔린다는 거는 덩달아 DDR 뭐 5가 같이 가겠죠. 예, 근데 그것도 이제 한번 좀 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건 아주 큰 이슈는 아니지만 그쪽의 실적이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게 낫습니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가이던스를 좀 강하게 얘기하는 것도 맞고, 여전히 그러면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증명해 줄 수 있는 간접적인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다른 섹터들도 많이 움직였는데 특히 저는 이제 아까 전력기기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건 이제 AI 관련돼서 반도체 다음에 이제 전력 이렇게 갈 수 있는 그걸 연결은 잘 해주신 것 같고, 근데 조방원이 오늘 다 올랐어요. 조방원. 예, 그렇죠. 조선방산원전. 예, 그래서 두에빌 같은 경우 두산에너빌리티도 한 6% 가까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방산 같은 경우도 보면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7%, 예. 그다음에 LIG DNA 같은 경우도 한 뭐 9% 가까이 올라온 걸로 제가 아까 확인했는데 보시면 섹터로 보면 방산, 예, 그렇죠. 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7.3%, 그다음에 여기 보면 방위산업, 예, 있습니다. 예. 방위산업 전반적으로 좋았네요.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가 10%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더 떨어뜨리지 않으려는 모습은 좀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특별하게 엄청나게 좋은 이슈가 있었냐라고 보면 또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뭐 LIG DNA 같은 경우는 어디랑 뭐 전략적 뭐 이런 것들 이제 손잡았다 이런 건데 이걸로 그렇게 올라가는 것 같지는 않고 지금 분위기 자체가 현대 로템도 보면은 한 6% 가까이 올랐고요. 방산 한국항공우주도 예 올랐죠. 한국항공우주는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블랙락 지분 5% 넘겼다는 또 얘기가 또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같이 움직였던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조선주들 보면은 HD현대중공업 7% 가까이 반등했고요. 그다음에
한화오션. 네, 그다음 엔진주들 중에 현대 마린 엔진. 예, 이런 종목 마린 솔루션도 많이 올랐고 마린 엔진. 네, 한 4% 이렇게 올라오면서 지금 조선주도 분위기가 돌아섰다. 어제 BHI도 어제 좀 반등이 나왔는데 오늘도 한 9% 정도 상승했고요. 대표님이 이제 조선 말씀해 주시니까 네. 요거 짚고 넘어가면 뭐 미국 의회도 또 우리 조선에 관심을 갖는다. 미국 하원에서 이달에 국내 조선소 또 방문한다. 이런 이슈랑 지금 실적 시즌이니까 2분기에 조선 3사 영업이익이 뭐 2조 넘길까? 그러니까 실적 기대감도 조금 실적 있는 것 기대감 같고요. 있죠. 예,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주가는 네. 또 많이 빠진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더 지켜볼 만할까? 뭐 이런 부분도 저는 뭐 충분히 한번 접근해 볼 만하다. 예, 고점 대비 조정받은 거 보면은 뭐 내일 좀 눌린다라고 하면 뭐 네. 접근해 볼 만하지 않겠나 뭐 생각합니다. 여전히. 네. 그러니까 조방어는 사실은 그닥 이유 없이 많이 빠졌어요. 예. 원전 같은 경우도 뭐 두산에너빌리티가 뭐 큰 대역죄를 저진 것도 아닌데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죠. 예. 그리고 지금 원전을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라도 이제 아마 워싱턴에 사무실 생기면 네. 좀 협의가 좀 빨라지지 않겠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이제 미국과의 협업하는 부분들, 미국에 투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아마 정부가 좀 서두르는 것 같습니다. 왜 서두르냐면 관세가 지금 그 기간이 끝나서 새로운 법안을 적용해서 막 지금 그쵸. 미국이 부과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난번에 대법원에서 졌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새롭게 가려고 하는 그런 기존에 갔던 법안으로는 못 하니까 그럼 새로운 법을 등장시켜서 그걸 적용시켜서 지금 캐나다한테 50%를 때렸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라고 가만히 놔두겠나? 안 그래도 지금 반도체 때문에 돈 많이 벌어와서 지금 미움 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마음의 준비는 예,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 미리 가서 우리 투자하기로 한 거 지금 빨리빨리 진행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사실은 좋겠죠. 네. 예, 액션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김정관 뭐 사무관인가 뭐 그분이 또 가셨죠. 산업부 장관. 예, 네. 예, 그래서 뭐 약간 열심히 하러 가신 것 같고 그런 것들 때문에 조방원도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조선이 조금 먼저 네. 움직임이 빨리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섹터는 또, 예, 그 다음에 오늘은 2차 전지가 반등 나온 것도 좀 의미가 있죠. 이제 아까 이제 ESS 관련돼까지 확산이 된 건데 여전히 이제 주도주는 기존 주도주가 올라오는 게 중요한데 기존 주도주는 삼성 SDI였습니다. 삼성 SDI가 반등이 세게 나와주면서 오늘 21선을 돌파했다라는 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따라다니는 이제 에코프로라든지 지금 아직은 전환이 더 안 돼 있죠. 에코프로 BM, 네,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뭐 이런 종목들이 또 움직임이 나왔을 텐데 다 보면 비슷해요. 똑같습니다. LNF, 예, 지금 보면 제일 센 게 누구죠? 21선 돌파한 거는 SDI 하나밖에 없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대장주죠. 네, 네. 제일 시가총액이 큰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21선 뚫었습니다. 근데 이제 추세로 보면은 SDI가 주도주 역할을 했기 때문에 SDI가 먼저 치고 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10% 상승은 좀 의미가 있어 보인다. 그러면 2차 전지도 또 한 번 이제 반도체 쏠림이 너무 강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조금 더 추가 상승은 더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2차 전지의 동력은 뭐예요? 기대해 볼 만한 3분기부터 실적이 돌아서는 거죠. 실적이. 네, 여전히 이제 동력은 ESS입니다. 네, 예, ESS. 예, ESS가 제일 크고요. 미국 시장에서 ESS가 확대되는 건데 어제 테슬라가 ESS 사업 분야가 조금 부러졌는데 예상보다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간다는 거는 여전히 수요는 좋다라는 거죠. 네. 예. 근데 이제 또 하나가 지금 이터닉스인데 오, 이터닉스 강해요. 상한가 같죠. 예. 그러니까요. 이건 이제 어제 우리 장우진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이게 AWS랑 진행하는 그 사업 있잖아요. 그 데이터 센터 사업. 네. 예, 그것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보는 게 맞죠. 예. 그래서 지금 SK텔레콤도 한번 보면 어제도 10% 올랐는데 SK텔레콤도 오늘 4.7% 네. 올랐고요. 또 우리 AI 관련돼서는 이제 SK 네트워크스를 뭐
중간 지수사로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전에. 근데 오늘 한 5.9% 오늘 반응을 했죠. 네. 근데 이터닉스가 제일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SK 오션 플랜트 해상 풍력 관련된 종목이 워낙 많이 빠져 있었는데 오늘 의미 있는 거래량 실리는 반등이 한번 나왔다. 네. 그리고 이제 OCI 홀딩스도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죠. OCI 홀딩스 갑자기 오후 들어서 급등하더니 상한가를 가버렸습니다. 이게 이렇게 바로 갔죠.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크다. 발전원이 어떻게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봤을 때 지금 미국 시장에서 제일 좋은 거 이쪽이고 그 다음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이거는 미국향이 아니라 국내향인데 상한가 근처까지 갔죠. 얘기는 이제 이 신재생 특히 태양광 쪽은 뭐가 좋냐면 미국 수요도 증가하는데 우리나라 수요도 만만치 않다. 국내가 거의 뭐 89기가와트인가 정책적으로 태양광을 그렇죠. 2030년까지 깔아야 돼요. 네. 약간 물리적으로 그게 가능하냐 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달할 수 있는 태양광 패널 자체가 그 역량이 안 나와. 그럼 증설하지 않겠어?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얘기들이 지금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유가까지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80달러 후반, 뭐 90달러 초반 지금 이렇게 가기 때문에 신재생이 여기에도 좀 동력을 뭐 일부 받나 받았을 봐요. 수는 있겠는데 네. 그거보다는 아직은 뭐 유가는 또 언제든지 더 떨어질 수 있는 거니까 우리 지난번에 보셨잖아요. 급작스럽게 60달러 또 내려가 60달러 내려가는. 지금 그리고 유가 관련돼서 생각보다 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막 전면전 벌어지고 홍해 막히고 그러면 100불 가 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한 88 이렇게 되는 이유가 그 사이에 그 이 호르무즈가 한동안 막혔잖아요. 3월부터. 그 사이에 많은 정유업체들이 대안을 찾았답니다. 그래요. 미국산 경질유를 중동산이랑 섞어서 이렇게 정제하는 방법을 또 이제 고안해냈고, 그 뭘 자꾸 안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대안을 만들죠. 그리고 또 이제 루트도 좀 다양화했고, 네. 그다음에 비축유도 생각보다 많이 쌓았다고 그래요. 네. 잠깐 풀렸을 때,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생각보다 원유 수급은 뭐 그닥 타이트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또 센터장님 갔다가 주거니 받거니 오늘은 할 얘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시장에 이렇게 좀 온기가 퍼지다 보니까 좀 할 얘기들이 여기저기 섹터에 좀 많아서 좋습니다. 센터장님 네네. 보고 계신 섹터라든지 해주실 포인트 말씀 있으시면 듣고 싶습니다. 아까 그래서 그 변압기 말씀드렸고 조선 전력, 얘기 있고 네, 조선. 뭐 이런 것들이 반도체가 혼자 가진 않을 수도 있다. 이제는 이젠 긍정적인 신호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긍정적이라는 게 그 전에 이제 아까 너무 그 쏠림이, 억울하게 네. 많이 빠졌다고 맞아요. 하는 것들이 실적도 좋고 한 것들이 사실은 삼성하이닉스가 너무나 2배 ETF 포함해서 그 힘의 원천을 증폭한 효과가 5월달, 6월달에 있었다고 본다면은 전부는 아니지만 그러면 그 효과는 조금 둔화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은 무슨 대책을 내온다고 또 하지 않습니까? 그 대책은 워낙 많은데 무슨 상패는 아니더라도 대책이 나오면은 아무래도 좀 둔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거기에서의 뭐 크게 먹으려는 그런 개념이 다른 쪽으로 틀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좀 시가총액도 있고 펀더멘털이 더 확실한 거 이런 주식이 좀 있었던 거죠. 뭐 2차 전지도 있겠지만 그 약간 내러티브가 있는 거고 로봇도 약간 내러티브가 있는 거고 뭐 약간 태양광도 내러티브가 있는데 넘버가 되는 거는 어느 정도 실적이 하는 거 조선하고 그렇죠. 조선하고 변압기가 확실한 거고 그다음에 아까 방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종전 이슈 때문에 미리 맞고 올라가려다가 또 뭐 애매해서 또 맞고 뭐 애매하게 그다음 개별적으로 뭐 오더가 오면 또 올라가다가 말다 이렇게 됐는데 주가는 많이 내려갔어요. 근데 보시면 방산도 중동의 그 이슈가 어떻게 되든 간에 중동발로 우리에 대한 수요가 기본적으로 있어서 수주가 3분기 초반은 아니더라도 3분기 후반 가을 겨울 때는 수주가 나올 게 이렇게 파이프라인에 있어요. LI 지금 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따지면은 조선 방산 순서라고 얘기하기 뭐하도 좋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이 사람들이 좀 다쳤던 2차 전지라든지 뭐 로봇 이런 거를 조금 애매하더라도 넘버가 뒷받침되는 섹터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된다면 갑자기 살 게 많아지는 거죠. 물론 그거는
우리의 그 삼성전자가 버틴다는 전제를 까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알파벳이 있으니까 알파벳 때문에 주가가 10%는 안 갔지만 버틴다는 그 기준을 깐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저점 제가 그저께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나라 전저점이 6,450이었는데 그거를 다시 깨지 않을 가능성이 오늘 엿보였기 때문에 7,000으로 가본 거고 빨리 이틀 3일 만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다음 주에 대한 기대를 한번 하면서 다음 주를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삼성과 하이닉스가 어떤 얘기하냐에 따라 갖고 뭐 삼성 하이닉스로 더 갈 수도 있지만은 그 정도 아는 정도네. 그럼 삼성 하이닉스도 많이 빠졌으니까 어느 정도 올라오겠네. 하지만 더 빠진 게 뭐야? 이런 그 약간 공존을 하거나 믹스하는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언제까지 아마 그 리밸런싱의 필요성이 다시 느껴지는 지수대를 향해서 가면은 그때는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그 리밸런싱이라는 그 변수가 뭐 7,500일 올 수 있지만 보통은 7,000 후반, 8,000 정도를 대부분이 그 정도에서는 리밸런싱이 한번 온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룸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술적인 방향도 아마 많이 작용하지 않을까 향후 한 2주 정도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로서는 안정을 조금 찾은 게 이제 확산을 통해서 좀 그게 나타났고 6,450 빠르게 반등하면서 7,000대 지금 와 있는 요 코스피 상황. 다음 주에 말씀하셨지만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실적 발표 또 FOMC까지 있는 다음 주도 좀 중요한 주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걸 앞두고 이번 주 후반 어떻게 마무리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섹터 얘기 오늘 할 거 좀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랜만에 빨간불 섹터를 좀 많이 보기 때문에 왜 올랐는지 올라갈 여지가 더 있는 건지 얘기를 좀 더 나눠보고 싶습니다. 건설주가 요즘 괜찮아요, 대표님. 어제에 이어서 건설주 오늘도 좀 좋은 종목들 많이 보이는데요. 재료가 있어요, 이거? 특별하게 재료는 없는 것.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이지 않겠나 싶은데. 낙폭과대로 따지면 정말 수두룩한데. 그렇죠? 그쵸 수두룩하죠. 근데 뭐 어차피 근데 원전 관련주로 엮여 있잖아요, 그죠? 원전. 예, 현대건설은 네. 현대건설이 이제 대장이라고 보고 대우건설이 쫓아가는 회사라고 보면 두 회사가 지금 빠진 형태가 다 똑같죠. 근데 이게 뭐랑 똑같냐면 뭐 원전 빠진 거랑 똑같이 빠졌고요. 일단 원전 이슈가 걸려 있는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재건 이슈도 일부 걸려 있죠. 삼성 E&A 같은 경우는 걸려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여기는 좀 덜 빠졌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여기도 전쟁이 끝난다 그러면 올라갔다가 또 안 좋아졌다면 빠졌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삼성 E&A 같은 경우도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전년 대비해서 51%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실적이 잘 나와서 오늘은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우리 건설주들 생각보다 실적이 좋지 않겠어? 이런 얘기들도 좀 돌았겠죠. 그래서 건설주들도 반등 나올 자리에서 여기서 더 떨어지면 사실은 조금 애매한 상황까지 가니까 좀 올릴 때 같이 올린 걸로 보이고요. 저는 이제 네이버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 네이버. 카카오를 좀 말씀드릴게요. 너무 네카오라고 필요한 얘기하는 거 얘기. 되게 싫어하는데 네이버랑 카카오는 다른 기업입니다, 완전히. 근데 전략도 다르다. 네. 네이버는 뭘 본인이 하겠다는 거고 카카오는 어디에 붙어서 하겠다. 예, 카카오는 항상 협업을 하죠. 지금 보면 AI 단독 투자하다가 잘 안 되니까 오픈 AI랑 협업했죠. 뉘앙스상 네이버를 더 좀 좋게 보시는 것 같은데. 전 네이버를 좋게 그쵸. 봅니다. 좋게 보는데 카카오 주주분들한테도 제가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요. 카카오 먼저 말씀드릴게요. 좋아요. 카카오는 지금 두 가지 좋은 소식이 있는데 하나는 좋은 소식이 아니라 하나는 뭐냐면 기존에 우리 오픈 AI가 한참 주가가 떨어졌을 때 네. 상장 안 돼 있으니까 주가가 아니라 이제 평판이 안 평판이, 좋아졌을 네. 때 제미나이한테도 밀렸을 때 그렇죠. 그때 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안에서 챗 GPT하고 네. 그렇죠. 근데 지금 근데 이 기능이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오픈 AI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클로드 다음이죠. 예, 그러면 그게 조금 네임 밸류들이 좀 좋아지고 있다. 그것도 그럼 많이 쓸 수 있겠지 사람들이 한 번씩 써보고 자꾸 있으니까 처음 거리적거리는데 요즘에는 가끔 또 뜨면 또 한번 물어볼까 뭐 이렇게 되죠.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오늘의 트리거는 서클과 손을 잡았죠. 미국 서클과 손을 잡고 MOU를 맺었다. 스테이블 코인 결제 인프라 경쟁 본격화. 근데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냐?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시키려면 뭐가 통과돼야 돼요?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돼야 되죠. 지금 미국에서 핫하죠. 예. 네. 근데 클래리티 법안이 지금 핫한 이유가 뭐냐면 계속 민주당이 반대했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누구의 로비를 받았냐면 은행의 로비를 받았죠. 예, 반대인데 갑자기 민주당에서 역제안을 했습니다. 네. 예,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공직자들이 코인 관련된 자산을 발행하는 것을 막아주는 법안을 통과시켜 주면 내가 이거 해줄게. 예, 딜 들어갔습니다. 딜. 그러면 급하면 받겠죠. 그렇죠. 네, 정치적인. 정치적으로. 그쵸. 예, 원래 이제 뭐 그게 원래 이제 의회에서 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지금 그게 통과된다라고 하면 스테이블 코인이 생각보다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겠죠. 준비는 다 돼 있으니까. 예, 그걸 알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간 일단은 서클이랑 손을 잡았다. 예, 요거는 앞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거는 또 네이버한테도 호재예요. 네이버 페이도 있으니까. 예. 그리고 네이버는 지금 두나무 합병 이슈가 아직 안 끝났죠. 네네. 남아 있습니다. 이건 우리 국내 법안이 문제예요. 이건 또 가상거래소의 지분율을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 있고요. 그건 아마 올해 안으로는 좀 아마 정리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네이버가 오늘 급히 올라온 건지 3일 동안 기관이 뭐 한마디로 많이 샀습니다. 20일부터. 근데 이렇게 올라온 이후 11% 이렇게 하니까 3%가 상한가인데 상한가를 거의 한 3번 간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네이버 주주분들은 3% 오르면 상한가라고 웃지 못할 농담한다 말씀이시죠? 농담 네, 네, 많이 하시는데 어. 물론 이제 일단 그 젠슨왕이 준 상처가 있었죠. 여기 엄청난 이거 마데카솔로도 치료 안 되는 상처. 저 땐 좋았는데. 네, 올라갈 근데 땐. 네. 요게 이렇게 빠졌잖아요. 근데 수급 문제 때문에 더 빠졌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후유증으로 20만 원을 깼어. 예, 28만 원까지 갔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올랐는데 21만 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네이버는 왜 올라갔냐? 제가 이때부터 얘기했는데 시장에서 이날 뉴스 나온 거예요. 7월 20날 나온 뉴스가 뭐냐면 브룩필드라고 하는 그 대체자산 운용사를 만나러 갔죠. 캐나다에. 임원 30명 데리고 갔는데 그러니까 단체로. 예, 뭐 맞아요. 관광하러 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제가 그 뉴스. 얘기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그럼 가서 뭔가 정해지고 실무진끼리 협의를 할 게 있으니까 데려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구도를 어떻게 짜야 될까? 그리고 또 엔비디아 만나러 갔어요. 근데 갔는데 엔비디아 존스랑 만나러 갔어. 그러면 그런 거죠. 쟤네가 돈을 투자하고 대체자산 운용사니까 얘네가 투자하고 엔비디아는 AI 컴퓨터를 주고 네이버가 운영하는 게 아닐까? 이런 그림이 좀 그려진다. 예. 그런 얘기들이 이제 뭐 구체화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그런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왜 네이버가 손 벌리러 가냐 브룩필드에. 네이버가 1년에 얼마 버는지 네이버 욕을 그렇게 하면서 모르죠 다들. 실적. 네. 몰라요. 1년에 얼마 벌까요? 지금 시가총액이 30조 조금 넘는데 한 2조 2천억에서 2조 5천억 사이를 법니다. 많이 버는 것 같지만 1년 내내 벌어봐야 데이터 센터 하나를 못 져요. 1기가짜리를. 근데 데이터 센터 사업을 하겠다는 네. 얘기잖아요. 그럼 그래서 지원이 지금 되는데? 지난번에 발표한 거 1기가를 뭐 20메가, 30메가 합쳐갖고 이게 뭐 해가지고 맞아요. 1기가를 짓겠다. 2030년까지 뭐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망하고 다 팔았지. 돈이 어디 있어서? 뭐 그러니까 이런, 돈이 없으니까 네가 어떻게 네오클라우드 업체가 음. 되냐. 그러니까 돈은 누가 된다? 브룩필드가 되고, 예, 엔비디아는 그걸 컴퓨터를 주고,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아닐까라고.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예. 네. 그러면 신사업이 생기는 거죠. B2B 사업 중에 이런 거 해보고 싶었던 것들이 그런 내러티브들이 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뭐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샌프란시스코에서 미팅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네. 이제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젠스랑 네네. 만난다 하니까 또 올라가네. 이렇게가 아니라 이게 그 3일 전부터의 이번 주 초부터의 스토리가 이어지는 겁니다. 네네네. 이게 사실 이재용 회장, 최태원 회장, 뭐 정의선 회장, 이해진 의장 만난다. 요건 있었는데 이제 요게 이 대통령 우리 주최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요 얘기가 일정이요. 24일부터 25일까지 젠슨 왕을 비롯해서 뭐 샘 올트먼 그다음에 브로드컴 CEO 한 자리에 모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요 뉴스도 좀 어쨌든 시장에 혹시 영향이 있을까? 좀 주목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대통령 시계 주나 다 가네. 네? 아닙니다.
기념품 주나 열심히. 뉴스상으로 네. 또 주목할 근데 저 만한 거. 뉴스보다 그 전 뉴스가 저는 더 중요하다. 어떤 거요? 브룩필드 관계 중요하다. 돈 어쨌든 그 자금을 무슨 그쵸? 돈으로 할 건데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좀 해결되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네카오라는 말씀을 싫어한다고 그러셨으니까 따로따로 네이버, 카카오 말씀드려봤습니다. 현대차 좀 말씀해 주실래요? 오늘 실적 발표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피지컬 AI 관련돼서 더 갔어야 되는데 실적이 그냥 고만고만하니까 오늘은 조금 그런 것 같고. 실적 매출은 최대인데 영업이익이 좀 그렇죠. 안 차는 좋았다? 이런 많이 거죠. 팔렸는데 네. 마진이 많이 깎였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마진이 깎인 이유는 관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붙어 있었겠죠. 예, 그러니까 일단 분위기는 자동차 자체는 조금 꺾였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 대신에 이제 볼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인수라든지 이런 것들 SDV 전환 속도를 좀 높이겠다. 한마디로 자율주행 빨리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좀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 영업이익은 한 20% 정도 떨어졌는데 지금 어차피 이게 실적으로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적이 빠지면 실적으로 간 게 아니지만 실적이 많이 빠지면 주가는 영향을 받겠죠, 그죠? 왜냐하면 밸류가 더 비싸지니까. 근데 이제 그거 아니고 여기서 오히려 올렸다라는 거는 그래 알겠다 이제부터는 신규 사업 기대감으로 갈게 이런 거죠 결국에는. 그리고 지금 삼성이 먼저 불질러 놨기 때문에 로봇에다가 지금 현대차나 LG전자는 나쁠 이유는 없다. 네. 뭐 이렇게 보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현대차 그룹 내에서는 뭐가 더 많이 올라? 오토에버가 어제는 더 좋았는데. SI 업체들 오늘 좀 괜찮지 예, 않았어요? 오늘은 네. SDS가 많이 올라갔고요. 예, 오토에버는 오늘 좀 안 좋았나 보네. 예, 그렇죠. 어제 먼저 움직였죠, 그죠? 예, 그래서 현대 모비스 한 2%대, 현대 오토에버 조금 무겁죠. 오토에버도 한 6% 네. 올랐네요. 자, 그래서 이런 회사들도 이제 뭐 미끄럼틀 타고 내려보다가 이제 조금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 거니까 하락을 더 이상 하기는 좀 어려울 단계까지는 좀 바닥 잡으려고 하는 노력은 좀 나오지 않겠나. 이게 V자 반등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종목이. 근데 모멘텀 받을 때마다 한 번씩 한 단계씩 업사이드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채팅창에서 예, 말씀해 주세요. 채팅창 뭐 말씀. 아니에요. 마무리 하시고 제가 할게요. 네. 그다음에 오늘 리포트 나온 것 중에 네. IBK에서 파마 리서치 파마 리서치 빠마리스 정겨운데요. 그렇죠. 동네 아줌마 파마 옛날에 그죠? 파마 리서치. 파마 네. 리서치가 오늘 11% 올랐어요. 목표가는 50만 원짜리인데 풀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한번 IBK가 아주 대량의 리포트를 자세히 썼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파마 리서치에 대한 의구심들을 하나하나 격파하는 리포트를 썼다. 시간 나시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파마 리서치는 7월에 조정받은 게 그렇게 크지가 않네요. 시장 안 좋을 때. 그 전에 많이 빠졌죠. 그 전에 많이 빠져서. 그 전에 거의 뭐 볼기짝을 맞듯이 그냥 반토막이 난 상태에서 치료를 맞이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 회사가 실적이 부러진 적은 없다. 밸류가 부러진 거죠. 요약하면 어쨌든 그러니까 읽어 보시는 건 추천드리는데 리포트를 요약하면은 뭐 어떻다는 거예요? 요약하면 좋다. 좋다. 다 좋다. 다 좋다.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 뭐가 강조됐냐면 ECM 업체들 있잖아요. 이제 새로운 이제 스킨 부스터 업체들을 사고 기존의 스킨 부스터 업체들을 파는 그런 형태로 자꾸 이제 국내 매출이 주는 거를 강조했었죠. 네. 근데 강조했는데 그 국내 매출을 누가 올려주고 있냐면 외국인들이 올려주고 있습니다. 와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께도 질문을 좀 드려볼 텐데 포인트 보시는 게 뭔지 제가 질문 드리는 것보다 센터장님이 보고 계신 그 관점이 좀 궁금해서. 아까 관점은 다 말씀드렸는데. 네. 저는 그러면 요거 좀 질문 드려볼까요? 하이닉스 그 ADR. 네, 그 본주하고의 괴리율이 한때 한 50%. 처음에 지금은 30 한 5%. 지금 한 30%. 30%. 이렇게. 네. 그럼 맞습니다. 어떤 흐름으로 좀 지금은 보고 계세요? 본주하고의 괴리율이 점점 좀 안정되고 이게 있는 똑같은데. 흐름인가요? 네. 볼까요? 네.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건데 본주가 ADR이 지금 오늘 시간 외에서 정확히 얼마 끝나지 모르는데 제가 아침에 나올 때 기준으로 했을 때 환율을 1480 하면 환율이 좀 내려갔더라고요. 근데 그 맞아요. 오늘 아침에 환율. 내려가기 전에 1460대 1480 기준으로 했을 때 250만 원 좀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이게 계속 바뀌는 거니까 오늘 또 오를 수도 있겠죠. 오늘 올라야 되겠 아니지. 이게 이제 시간에서 올라서 149니까 좀 더 오르면 한 250만 원 되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퀘스천이 이거예요. 하이닉스 250만 원 정도가 밸류가 마이크론이 받고 있는 밸류보다 한 2, 3% 정도 싸요. 어떠세요? 하이닉스에 대한 밸류를 시총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많이 하니까. 근데 시총이 아니고 밸류를 우리가 12, 3% 정도 낮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말도 안 되는 밸류를 받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너무 많이 올라간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은 저는 그 정도면 안 들긴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게 계속 무빙 에버리지니까 알파벳 반응하고 네. 다음 주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반응해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더 좋죠. 네. 근데 걔네만 올라가면 우리 짜증 나니까 지금 그 질문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현재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한 250만 원 정도를 만약에 이상한 밸류가 아니라고 우리가 뭐 받아들인다 이거죠. 사대주의가 아니고. 그러면 본주는 이제 우리 본주 까먹자고요. 본주나 ADR이나 하이닉스가 돈 버는 거에 평가 아닌가요? 그럼 이론적으로는 본주하고 ADR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나 괴리가 있으면 그걸 왔다 갔다 바꿀 수 있으면 그 괴리는 없어지는 게 그렇죠. 맞잖아요. 네. 이론적인 얘기예요. 근데 없어지진 않아요. 이 본주하고 미국하고 상장돼 있는 그 주식 수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우리 코인이 더 비싼 거랑 비슷한 거죠. 그렇지. 그러면 일단 현재 36%였어요. 오늘 얼마 올랐지? 한 4, 4% 올랐나요? 네. 장외에서? 그러면 네, 지금 시간에서. 하이닉스 ADR이 네. 지금 오늘 시작하기 전에 본주하고 차이는 30% 정도 있는 거죠. 아. 제가 아침에 시작할 때 뭐라 했냐면 제가 매일 이거 구독자는 보내드리는데 36%로 시작했어요. 어저께 종가 기준으로 184만 원. 네. 오늘 오를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괴리는 한 20%까지는 결국 좁혀져야 된다 봅니다. 근데 빠른 시간 내에 30%에 안착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해서 그 드린 가격이 191만 원, 208만 원이고 사실은 어제 206만 원까지 갔었죠. 네. 예, 그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좁혀지느냐? 29일 날 다음 주에 FOMC 나오고 삼성 하이닉 실전하는 그날 네. 본주에서 ADR로 전환하는 게 풀어져요. 지금 뭐 안 되게 돼 있다고. 네. 물량은 크지 않지만 풀어지긴 한다. 그렇죠. 근데 풀어지는 거니까 지금보다 낫겠지. 그렇지. 그런데 너무 또 섣불리 기대를 갑자기 그래서 그 시나리오가 이게 10% 이렇게 될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네. 본주 대비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건 2.5%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TSMC는 20%가 있어요. 그 TSMC는 이 프리미엄이 지금 15%예요. 그리고 높았을 때 25%.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당분간 29일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게 좀 괴리는 있겠죠. 그래서 저기가 가는 게 좋아요. 근데 가는 게 마이크론하고 키를 맞추는 정도로 가겠죠. 예상이 되죠. 그 우리는 근데 어저께는 좀 이상한 거지. 200만 원 가서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그게 제가 유지경이라 그런 거고 오늘 그러면 뭐 조금 알파벳 때문에 올라가는데 충분하지 않죠. 이 정도 여기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 근데 이게 빨리 좁혀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않게 되면은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똑같은 공통적인 알파벳이고 마이크로소프트고 뭐 반도체 가격이 LTA가 어쩌건 돼서 뭐 시나리오가 어쩌건 이걸 다 공통적으로 반다면은 이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두 가지죠. 우리나라 2배 ETF, 그다음 ADR 희귀성. 뭐가 더 중요한지 모르지만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는 2배 ETF를 빨리 해결을 보면은 그 변수가 없어지면은 ADR 때문인지 다 해결되고 나서도 이게 괴리가 안 좁혀졌다면 TSMC처럼 15% 이내로는 안 좁혀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평행선으로 보시면 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읽어주실래요? 낭낭한 우리 애널리스트가 아니고 우리 앵커님의 목소리로. 어디 읽을까요? 빨간 부분. 네, 네. 밑에 거. 대부분 2배 ETF 제대로 조치 없으면 구조적 문제 끌고 가는 동종 미국 메모리 업계 대비 격차 및 변동성 감내 어려운 같은 우려로 하락 상태라고 해도 그렇게 어려운 장세 우려가 목소리가 커 보입니다. 예, 앞에 건 안 읽으셨네요? 앞에 거. 좁혀지지 않으면 대부분 앞에 거. 앞에 거. XXX. 그 욕한 거 아닙니다. 누구라고 밝히면은 상당히 많은 어. 비난이 올 것 같아갖고 네. 그렇게 한 거고 뒤에는
여기는 짧네. XX. XX는 시간이 가면서 저절로 안정화되기를 희망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사실은 원래 네. 더 센 얘기를 썼는데 아, 또 그 XX가 저를 찾아올 것 같아갖고 쫄아서 이 땡땡으로 하세요. 저 XX여서 좀 미안합니다. 어감이 그런 것 같아요. 땡땡. 땡땡은 네. 시간을 끌면서 썼다가 아씨 좀 그렇게 맞을 것 같아서 시간이 가면서 저절로 안정. 시간 가면요 네. 저절로 안정화 됩니다. 네, 네. 한 6개월 지나면. 근데 그 동안에 여러 사람들이 힘들어서 자빠지고 힘들겠죠. 근데 알겠습니다. 이 땡땡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면 이게 계속 반복되고 그나마 매크로하고 우리 빅테크 때 좋은 얘기 하지만 바닥을 치면서 올라는 가는데 혹시라도 사람들이 빠져나갈까봐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던지면 아마 약삭빠르게 네. 외국인들이 스마트머니를 안 할게요. 무슨 머니라 해야 돼? 퀵, 빠르게 움직이는 네. 걔네들이 반도체 펀더멘털이 무너졌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그 우려는 언제 해결돼요? LTE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LTE에 대해서 다음 주에 누가? 얘기하겠죠. 삼성과 하이닉스가 물량을 많이 줬는데 그래서 단가를 원래보다는 조금 낮춰줬어. 근데 이게 좋은 거야. 왜 사람들이 그 설득을 당하면은 그렇게 되면 펀더멘털이 무너지는 거는 미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올라가는데 그걸 미리 아는 외국인들은 어제 그제 보니까 한국의 주식들이 완전히 널브러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던지는 거 보고 사는 네.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좋은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좋은 얘기인가? 그 테슬라 실적 발표될 때 하나 밝혀진 게 있어요. 그때 저 메모리 마이크론 얘기 마이크로한테 너무 고맙다고. 고맙다고.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메모리. 예. 그게 메모리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신호죠. 그래서 신호.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너무 고맙다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네. 그런 얘기예요. 뭐 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마이크론이 향후 수년간 테슬라를 위해서 영어 적을게요. significant 상당한 메모리 물량을 배정해 줬다. 현재 메모리 가격은 미친 수준, insane pricing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는 아닌가 봐요. 그렇게 조금 미친 약간은 아니고 합리적인 조건, reasonable terms로 공급받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은 자 우리가 기대치가 이게 또 LTA잖아요. LTA 대표적인 된 거지. LTA 매겼는데 그게 우리가 처음에 LTA는 밑에 떨어지는 걸 막아준다는 생각을 하고 위에서 내려간다는 생각은 뭐 무시했을 수 있지 6월달에. 근데 가면서 많이 해주니까 가격을 낮추어 준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회사들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주일 전에 이게 이제 요건을 통해서도 확인이 된 거죠. 네. 미친 가격은 아니다. 네. 미친 가격이면 내가 미친 놈이니까 미치지 않은 가격을 받았다 이 얘기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물량을 많이 받은 안정적으로 받아보시겠어요? 아니면 미친 가격으로 주가가 올라갈 줄 알았는데 미친 가격을 못 받았으니까 주가를 후려쳐서 PER 7배 이하로 가는 게 맞겠어요. 대한민국의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걔네들이 그지 똥강아지를 보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마이크론은 얼마나 줬는가 보자 이거죠. 그 네. 마이크론 주가가 PER 7배라고요. 그래서 걔네들이 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얘기죠. 그러네요. 근데 시장은 네. 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게 발작이 어떻게 안정화되는지를 일주일 그리고 보시면 돼요. 가격이 무한대로 올라간다고 해서 이게 그럼 대체제가 자꾸 나와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정 가격에 물량을 공급하는 게 좋죠. 그 얘기는 뭐 네네. 최태원 회장님도 하셨고. 알겠습니다. 지금 선물? 10분 훨씬 넘었죠. 선물 수급 예. 잠깐 봐주실래요? 네, 오늘은 오랜만에 되게 데칼코마니가 많아죠. 기관이 엄청 샀습니다. 외국인들은 마지막에 팔았네요. 그래서 6,500억 매도로 끝났고요. 외국인들은 지금 매수가 많아서 올라오면 자꾸 정리하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속도는 빨리 올리고 싶지 않다. 그렇지. 그리고 기관은 오랜만에 이 외국인들 물량을 다 받았습니다. 개인은 오늘 그냥 뉴트럴로 있었고 가만히 있었고 그래서 이게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이 이때 살 때 속도감 있게 샀기 때문에 선물 지수가 안 빠진 겁니다. 이 선물 지수 제가 여기 보여드릴게요. 매수도 그렇고 매도도 그렇고 시장가로 던지느냐, 시장가로 파느냐, 시장가로 사느냐 이거 따라 다르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게 보시면 마지막 이렇게 네. 빠질 때 기관들이 이렇게 올린 겁니다. 마지막 군봉 보면은
이렇게 외국인들이 던지니까 그냥 기관들이 여기서 쫙 받아 올린 거예요. 예. 그래서 지수가 지켜진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27만 원으로 방어가 된 거죠. 올라온 거죠. 그래서 네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외국인이 팔아서 기분이 나쁘기보다는 오랜만에 기관에 적극적인 매수를 받다. 선물해서. 근데 걔네들도 사실은 죄송합니다. 말씀을 끊어서 오전까지는 눈치를 봤죠. 눈치 그렇죠. 봤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네. 이러다가는 단기적으로 쉽지 않겠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들어 간 거예요. 그게 기관들 입장도 왜냐하면 기관은 지금 매도 포지션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조금은 줄여놔야 되죠. 줄여놔야죠.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급 상황 듣고요. 저희 광고 잠깐 또 해드리고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상품 광고해드리고 시장 얘기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부대찌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잔슨빌 부대찌개 12인분이에요. 3만 원대 구성으로 가지고 왔는데 요즘 너무 덥고 습하고 좀 음식하기 싫다, 귀찮다 뭐 이런 분들도 많으신데 간단하게 이렇게 든든하게 한 끼 하시면 어떨까요? 잔슨빌 부대찌개 12인분 3만 원대 37,000원 구성입니다. 1인분에 3,083원 꼴이고요. 대용량이에요. 965g이 들어있는데 팩당 3인분 들어있고요. 4팩 구성입니다. 미국의 뭐 넘버원 오리지널 부대찌개 잔슨빌 부대찌개는 많이 들어보셨죠? 잔슨빌 뭐 소세지 이런 것도 유명하고요. 정통 훈연 레시피 깊고 진한 국물 맛, 뭐 라면살이라든지 치즈를 혹시 집에서 더하신다면 맛이 2배로 업되니까 캠핑이나 야식이나 집에서 드셔도 좋고 어디서나 좋은 우와 저렇게 보글보글 끓여서 드셔도 너무너무 비 오는 날도 그렇고 장마철에도 맛있을 것 같고요. 요즘처럼 더워서 습해서 음식하기 귀찮다. 간단하게 요거 네 보글보글해서 드시면 너무너무 간편하게 좋으실 것 같은데 혹시 맛이 어떠신지 이게 네. 이것도 좋은데 저렇게 이게 뭐죠? 냄비인가요? 예, 네. 전골 냄비. 전골 냄비. 역시 냄비에 먹어야지 진짜 맛있는데. 그러면 진짜 셋이 먹어도 어. 각자 덜다 하더라도 일단 끓이는 건 가운데 갖다 놓고 조만간 한번 가시죠. 이렇게 해야지 보글보글. 의미가 맞아요. 진짜 보글보글 그게 제일 맛있죠 사실. 이태원 쪽에 가면 있습니다. 한번 가시죠. 근데 외국인은 부대찌개 먹나요? 거기 가면 한국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예. 아 그렇구나. 네. 한국 음식이구나. 딴 나라에서 먹어본 기억이 없어갖고. 외국인들이 이게 안 먹고 이게 원래 의정부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건 아는데. 그래서 의정부 부대찌개. 많이 퍼져서 우리 네. 동남아시아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한국 문화가 아. 많아서 혹시 먹나 갑자기 궁금해졌어. 이게 어떤 외국 애들한테 부대찌개를 한국 사람이 해외 파견 나가신 분이 뭐 끓여줬나 봐요. 그러니까 예. 너무 맛있다고. 애들이 너무 맛있다고. 그러니까 그럴 것 저도 같은데? 봤어요. 예, 왜냐면 햄 베이스니까. 맞아요. 그렇죠. 예, 햄을 이렇게 활용한다 그러면 좀 다를 것 같은데. 저도 유튜브에서 외국인들이 부대찌개 먹는 거 너무 좋아하는 거 네, 이렇게 봤는데 맞습니다. 오 거기에 라면까지 넣어주면 아주 그냥 난리 나더라고요. 진짜 맛있어요. 약간 매콤한데 맛있습니다. 예, 센터장님도 매운 거 많이 못 드시는 분인데 그렇게까지 맵진 않겠고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약간 매콤한 개운한 정도. 정도, 개운한 개운한 정도 맞아요. 근데 이게 소시지가 아까 그 뭐지 존슨빌인가? 존슨빌, 네. 찾아보니까 그 위스콘신 뭐 그런 남부 쪽에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토양이 그래서 그런지 소시지가 맛있다고 하는 건데 이게 향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달라. 그리고 나서 너무 세지 않게 이거 치즈 들어가지 않았나? 치즈 안 들어갔는데 모르겠어요. 지금은 없어요. 근데 치즈를 치즈 약간 맛이나요? 아. 네? 치즈를 약간 들어가면은 오. 이게 더 풍미가. 달라지거든요. 예. 오. 그렇게 하는 게 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요거를 집에서 드실 때 뭐 야영장에서 드실 때 라면도 좀 넣고 말씀하신 것처럼 치즈도 좀 넣고 뭐 이러면 다양하게 다양한 맛의 우리, 풍미로 예, 김양 선생님이 입맛이 약간 조금 그래도 신식이세요. 파스타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파스타 샐러드 좋아하시고. 드시고 막. 샐러드 좋아하시고 파스타 좋아하시고 네. 맞아요. 설렁탕도 좋아하고 네, 그렇죠. 뭐지? 근데 그 저기 뭡니까? 그 뭐죠? 순댓국? 순댓국. 이거 좋아합니다. 예. 다 근데 그걸 왜 좋아하시는군요. 먹냐면은 이제 다 젊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같이 먹는 상대가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좋아하는 걸 못 먹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신식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바뀐 거죠. 어쨌든 네, 골고루 좋은 다 잘 식으로. 드시는.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잔슨빌 부대찌개 어쨌든 맛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가시고요. 요거 가지고 왔어요. 슬롱 허리 마사지기인데 요거 아침에 대표님은 해보셨다면서요? 아니 해본 게 아니라 봤죠. 아, 그냥 보셨다고요? 네. 요걸 이제 허리에 대고 마사지를 하는 거고요. 여기 이제 진동 기능도 있고. 맞아요. 리모컨이 있어서 요걸로 이제 전원을 켜고
그리고 진동을 올렸다가 강도를 내렸다가 할 수 있는 기능도 이제 있는 거고요. 따뜻하게 해주는 네, 거. 따뜻하게 하는 히트 기능도 있는 거고요. 허리가 이렇게 C컵으로 돼 있잖아요. 일자 허리라든지 일자 목 같은 거보다 이제 C컵으로 돼 있어야 조금 건강한 척추다, 허리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허리 C커브에 맞춘 인체 공학 설계고요. 상하 좌우 에어리프트 스트레칭이 가능합니다. 3단 5열로 뭉친 근육을 부드럽게 릴렉스 해주고요. EMS 저주파 테라피, EMS 저주파 많이 들어봤는데 저주파 테라피로 속 근육까지 관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진동 기능까지 오. 더해서 하나로 4가지, 네, 포인인 원 집중 케어가 가능하니까 요 하나에 4가지 기능이 있는 거예요. 이제 매일 밑에가 10분이면 블루 이렇게 할 수 있네. 밑에 거 어떻게? 밑에 거 블루. 발판이 요렇게. 아니 그게 이제 네. 바람이 혹 이게 커지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화면에서 나왔는데 네. 요거 아마 이렇게 허리에 대고 네, 의자에다 놓고도 네, 네, 되고 네. 땅바닥에 의자에, 놓고도 되고 뭐. 누워서 하셔도 되고 앉아서 하셔도 되고 의자에 앉아서. 장이 올라오니까 광고를 좀 편하게 하네. 아우 매일 장이 올랐으면 좋겠다. 네, 또 그럴 수는 없죠. 네, 그죠. 올랐다 내렸다 할 테지만 어쨌든 좀 그래도 우상향하는 시장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장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채팅창을 일일이는 다 못 봐요. 근데 다 보고는 있거든요. 여러분께서 이제 하시는 걱정이 지금 뭐냐면 아까 대표님께서도 짚어주셨는데 미국 국채 금리가 지금 높은 상황입니다. 10년물이 한 4.65 지금 되는 걸로 네, 알고 있고 유가도 높죠.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계속해서 뭐 해결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계속 많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 미 선물 쪽이에요. 미 나스닥 선물이 지금 0.6% 정도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런 부분들 또 내일 혹시 우리 충격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부분들 좀 걱정하시는데 한 말씀씩 들어보고 싶습니다. 센터장님. 네, 그거는 말씀, 계속적인 온고잉 이슈죠. 계속되는 그게 그 아까 똑같이 알파벳을 얘기해서 죄송한데 오늘 만약에 미국에서 알파벳이 생각보다 약하거나 메모리가 그렇게 뭐 5% 이렇게 안 오른다고 하면은 그런 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금리는요 펀딩이잖아요. 펀딩을 하는 데 있어 갖고 아무리 좋은 회사도 아무리 훌륭한 회사도 펀딩 코스트가 올라가는 게 달갑지는 않지 않습니까? 알파벳이 뭐라 그랬죠? 내년에 아까 상당한 규모로 투자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네. 상당히 규모 하고 싶은데 뭐로 한다 그랬어요? 네. 조달해서. 조달을. 자금 조달. 그러니까 자금 조달 코스트가 올라갈 것 같으면 걔네 주가에 도움이 안 되고 그렇죠. 그게 계속 올라가면 적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4.7이고 만약에 적정하게 넘어가면은 걔네들이 시그니피컨트하게 투자를 못하게 압력이 주주에서 글로 가요. 미국 회사는. 그러면 시그니피컨트한 걸 기대로 해서 주가가 우리가 메모리가 올라가다가 만약 올라가면은 이제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이게 아닐 것 같아. 미리 생각하니까 천천히 가겠지만 금리가 멈출 줄 알았는데 뚝뚝뚝 한 번 갖고는 괜찮을 것 같은데 선제적이라고 해석을 또 할 겁니다. 한 번이면 뭐 알파벳은 괜찮아 이럴 텐데 그렇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리고 전쟁이 중요한데 그러면은 걔네가 투자를 시그니피컨트 한다는 게 그건 nobody knows. 어떻게 아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투자 수익률 관점에서 보면 보실까요? 잠깐 볼게요. 네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프리 캐시플로는 영업현금 마이너스 캐펙스인데 영업현금 흐름은 좋아. 그래서 알파벳은 괜찮은 거예요. 돈을 벌잖아요. 근데 캐펙스를 시그니피컨트 한다는데 대스를 한대. 그럼 무슨 얘기냐? 이게 대시 투자 수익률이 나와야 되는데 왜 코스트가 올라가면은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되는 순간에 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다 이슈가 되면 우리도 이슈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내려간다는 게 절대 아니고 올라가는 속도하고 올라갈 때 목표 주가가 어느 순간에는 약간 이게 플래투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식은 플래투가 되면 옆으로 기면 말이죠. 사실은 주식은 많이 물러있는 사람들이 걷지 못하고 던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7월 29일 날 FOMC 미팅이 중요한 게 금리를 올리진 않겠죠? 근데 일주일 사이에 또 자꾸 잡음이 나면은 맞아. 주가가 그냥 아까 그래서 7천에 안착하는 게 중요한데 안착을 오늘은 하고 올라가는 속도를 자꾸 건드릴 수 있는 거는 아무리 근데 이거를 만약 무시하고 그러면 알파벳이 메타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다 맞아. 발표하는데 캐펙스 증가시키는데 알파벳 이 스킬을 봐라 8%밖에 증가 안 하네 나는 25% 증가하겠어요 라고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어떻게 나올 게 벌써 벤치마크가 레퍼런스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세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섹터로 갈 수도 있는데 적당히 가야 되는데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은 또 가다가 왔다 이렇게 될 수 있죠. 그쵸. 우리가 제어를 못 하는 거고 네. 아 그렇게 될 수 있겠네. 그러면 어쨌든 뭐죠? 올라갈 때 사지 말고 내려갈 때 사고. 항상 네, 그렇죠. 그거를 엇박자라면은 이 네. 장에서 힘든 거죠. 그렇게 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표님 말씀도 좀 듣고 싶은데 우리 채팅창에서 오늘 여러 번 나온 또 우리 시청자분들의 걱정 중에 하나가 오늘 좀 올라간 건 좋은데 거래량이 없이 부족하게 좀 올라간 것 같다라는 걱정들도 좀 하시네요. 그건 이제 지금 반등 나오는 국면에서 네.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살 만한 그 호재가 나온 게 아니라 안도 랠리죠, 그냥. 괜찮네, 다행이다. 뭐 알파벳 보고. 알파벳 다행이다. 어, 그러니까 다행이다. 네, 다행이다 정도잖아요. 네. 서프라이즈 이게 아니라 서프라이즈는 아니죠. 다행이다. 그리고 한 곱이 넘었죠 이제. 그렇죠. 빅테크 회사 중에 딱 한 군데 본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 근데 저기 마이크로소프트라는 또 이제 대규모 투자자가 있고, 그다음에 문제아들의 아마존과 메타가 남아 있습니다. 일주 뒤. 예. 그거까지도 확인해야 되고 FMC도 확인해야 되고 하이닉스 실적도 확인해야 되고. 삼성전자가 뭐 배당을 하든 뭐라든 주주총회에서 무슨 얘기를 그러니까 이번에 그 실적 발표 때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보수적이죠 다. 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오늘 뭐 이 정도 삼성전자가 30만 원 빨리 안 가고 또 이 SK하이닉스가 270만 원 빨리 뭐 290만 원 200만 원 빨리 안 간다고 이제 화내지 마시고 조금 속도를 조절하면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자꾸 속도 조절하려고 하죠. 예,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오늘 요거 제가 7,050포인트를 제 구독자분들이나 여러분들한테는 7,050 되게 중요하다. 네. 뭐 자주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딱 보면 오늘 근데 고기를 어제는 넘겼다가 도로 뺐죠. 근데 오늘은 거기를 살짝 넘겨서 끝났습니다. 아. 근데 이걸 지키는 게 중요하겠죠 이제. 예, 네. 지켜야 됩니다. 요거 못 지키면 또 추세가 지금 이제 요 추세에서 좀 벗어났어요. 네. 근데 또 안 그러면 요거를 또 이렇게 타고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잘못하면. 네. 네, 그럼 여기서 올라와야 된다. 예, 좀 더 보자. 아직은 61선 또 가야 되고 갈 길이 머니까. 내일은 외국인들이 또 선물 던진 거 보니까 또 아주 우호적으로 시작하진 않을 것 같긴 하고 한데 일단 미국 시장이 어떻게 끝나냐는 걸 보고 우리 미리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사람들이 한번 조정을 세게 맞다 보니까 걱정 인형이 됐어 다들. 걱정이 많아졌어요. 네, 그럴 수밖에 많아졌어요. 없죠. 네. 네. 원래 자꾸 세게 한 대 맞고 나면 누가 손만 들어도 이렇게 피하게 맞아, 돼요. 맞아. 근데 저는 움찔하게 돼요. 그 맞아. 외국인이 최근에 좀 샀잖아요. 네, 네. 많이 샀습니다. 그 사람 보였을 때 제 느낌인데 전저점 그것까지 내려갈 그런 그렇죠. 계제는 없어졌다. 거의 없었다 보고. 없어졌죠. 다만 한 7,200까지 가는 속도만 하고 나서는 그걸 잡히면 7,200 우리가 원래 그쵸. 제가 봤던 그러고 나서는 기관이 살 것 같아. 그렇죠. 7,200을 7,200을 가면은 기관이 살 것 같아. 어. 그래서 끌고 가. 근데 그 기관들도 눈치를 보기 때문에 다음 주 끝날 때까지는 이걸 먼저 동참하거나 세게 하지는 않고 빠질 때 줍줍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관들이 오늘 그 선물을 적극적으로 산 거 보면은 약간 조금 그렇게 한번 그런 거 가볼까. 갈 가능성이 네. 있죠. 예. 네. 그러고 나서 8천 넘어가면 아마 개인들이 다시 들어올 가능성도 있죠. 네. 또 높은 가격에서.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듣도록 하죠. 김장렬 센터장님과 이건희 대표님 두 분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